안녕하세요. 크립토맨 각시탈입니다. 이번엔 코인 얘기가 아니라 오랜만에 영상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간단 리뷰는 바로 오징어 게임 시즌2입니다. 전 스포까지 말할지도 모르니 그걸 피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볼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상의 재미를 좀 반감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시즌1을 데스게임 장르로서 재밌게 봤기에 시즌2는 어떻게 전개될지 나름 기대하며 봤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시즌2는 그냥 괜찮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절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던 라이언 존슨의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를 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졸작까진 아니지만 대신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들었죠. 다 보고 나서 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아쉬움을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틀로 볼 땐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프랜차이즈로 돈을 최대한 벌고 싶어서 원래는 시즌2 전체 내용이었을 것을 반으로 잘라서 처음 반쪽만 보여주고 나머지 반쪽을 시즌3라며 내년에 방영하기로 결정한 것,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즌2 분량은 꼴랑 7부작이었습니다. 코를 덜 풀고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하하. 반면 3년 전 시즌1은 그보다 많은 9부작이었고 오징어 게임 전체를 다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도 그렇고 여러 캐릭터의 서사를 차근차근 쌓을 수 있었죠. 근데 이번 시즌2에선 그걸 제대로 못한 기분이 들었고 게임도 딱 3번만 하고 중간에 끝나버렸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게임인 무궁화 꽃은 피었습니다는 시즌1이랑 똑같은 게임이었습니다. 하긴 그게 오징어 게임의 상징이니까 빠질 수가 없겠죠. 물론 시즌2에선 차별화를 시키긴 했으니 이번엔 이정재가 앞장서서 탈락자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데 기여했죠. 근데 여기서 빅뱅의 탑이 유명 래퍼 타노스라고 나오는데 처음 보는 순간 확 깼습니다. 연기가 너무 오글거리고 거북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비중있게 보여주는지 이해가 통 안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독이랑 친한 건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두 번째 게임부터 시즌1이랑 전혀 다른 게임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5인 그룹으로 다리를 한쪽씩 묶고 같이 달리면서 5개의 미션을 5분 이내에 성공시키는 거였습니다. 그 5개 미션은 전부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였습니다. 순서대로 말하자면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 돌리기, 제기차기였습니다. 한국인들이야 밀레니얼이나 그 이상 나이든 세대라면 이게 다 무슨 게임인지 알겠지만 외국에선 이런 걸 제대로 알 리가 없으니 몰입하며 재밌게 보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은 베트남이나 태국의 민속놀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나요? 하하. 그래서 최소한 빅쇼트란 영화처럼 관객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 경제학 용어를 쉽게 풀이해준다며 특별 출연한 배우들이 설명해줬던 것처럼 뭐라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탑을 처음 봤을 때 다음으로 진짜 확 깨는 장면이 나오게 되니 그게 바로 신해철의 그대에게라는 음악이 나올 때였습니다. 하하, 이건 스타워즈의 뽕짝 음악을 넣는 수준의 만행이었습니다. 네, 한국에선 뭐 학교 축제와 운동회에서 응원가 용도로 많이 쓰인다는 건 압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이 한국인들만 보라고 만든 건가요? 88년에 나온 필리핀 국민가요 나오면 이해하겠어요? 민속놀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가사조차 모를 텐데 그 노래가 무슨 의미로 나오는지 알긴 할까요? 진짜 이번 시즌2의 음악 선택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해철 노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병헌이 진짜 어이없게 연달아 팽이 돌리기를 실패할 때 음악이 층 늘어지면서 끊기는 연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오징어 게임 컨셉과 완전 동떨어지는 윤재균식 코미디물이 되어버리더군요. 그것도 그렇고 경기를 지켜보던 다른 참가자들이 학교 운동회를 하는 것처럼 기뻐하며 열렬하게 응원하는 것도 이해가 통 안 갔습니다. 5분 이내에 5개 미션 모두 성공하는 걸 실패하면 그 자리서 바로 총 맞고 죽는 학살 장면을 두 눈으로 보는데 그런다고요? 운동장 곳곳에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는데도요? 오징어 게임에서 어마어마한 리얼리즘을 바라는 게 아닌데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즐거워해야 할 놀이인데 목숨이 걸려있으니 모두 극도의 공포에 질린 모습을 아이러니하게 묘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즌2에 나온 3가지 게임 중에 이 두 번째 게임이 최악이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게임인 짝짓기 게임은 그래도 오징어 게임다운 더러운 인간 심리를 잘 표현해서 좋았습니다. 처음 두 게임의 경우 잘만 하면 전부 생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도 존재해서 서로를 돕는 팀플레이가 가능했지만 세 번째 게임만큼은 반드시 대량 사망자가 나오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게임 방식은 255명의 참가자들이 게임장 중앙에 있는 빙빙 도는 회전판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악이 멈추고 호명된 숫자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 짝을 지어 30초 내에 총 50개 실 중 하나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성공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생존자가 꼴랑 100명이었죠. 이러니 이때부터 서로 살겠다고 비열한 짓을 엄청 해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오징어 게임의 시동을 본격적으로 거는가 싶더니 그걸로 시즌2 종료였습니다. 하하.
자, 다음으로 캐릭터 얘기를 간단하게나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최고의 캐릭터는 딱지남 공유가 맡은 배역이었습니다. 불과 맨 처음 1화 만에 죽는데 시즌2에서 가장 높은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공유가 조커와 같은 관계를 보여주는 연기를 보여주면서 왜 저러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과거 회상 스토리는 없고 어디 공원에서 노숙자들에게 빵 아니면 로또를 고르라는 게임을 뜬금없이 해대는 장면과 이정재와의 1대1 러시안 룰렛 대결에서 자기 과거를 말하면서 알게 되죠. 그래서 1화까진 좋았습니다. 근데 공유가 죽은 1화 이후부터의 캐릭터들은 글쎄요. 탑은 앞서 얘기했듯이 연기 별로였고 그냥 찌질이 캐릭터였습니다. 연기 신인 특유의 나 되게 열심히 한다며 얼굴과 목소리를 최대한 과장스럽게 찌그러뜨리고 쩡쩡 질러대는 게 티 다 나는 스타일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최악의 캐릭터를 접하게 되니 그게 바로 용궁선녀라는 무속녀였습니다. 하하, 무속녀를 무슨 생각으로 넣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이정재의 암울한 미래를 미리 암시하는 역할로 넣었다고 쳐도 꼭 그런 식으로 해야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쓸데없는 캐릭터 많이 넣어봐야 이야기가 산으로 갈 뿐입니다. 그 외 출연진은 시즌1보다 화려하더군요. 더글로리에서 전재준영 맡았던 배우나 강하늘, 오달수, 임시완, 양동근, 이진욱 등등이 보이더군요. 여배우 조유리도 유명하다는데 전 잘 모르고요. 임산부로 나오더군요. 임산부, 이거 정말 깼습니다. 이런 여자를 이해하라고요? 애달린 여자가 사람 죽이는 게임 나오는데 너티독의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에서 나오는 임산부 캐릭터를 연상시켰습니다. 나 임산부니까 불쌍해해줘. 근데 나 위험한 일에 뛰어들고 이해해줘 이러는 거요. 하하. 제가 말한 저 많은 유명 배우들은 비중 높은 역할을 보여주기도 전에 시즌2가 끝났습니다. 하하. 그리고 저 유명 배우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죽어야 깜짝 반전이라도 될 텐데 전부 생존했으니 시즌1에 비해 긴장감이 줄어들었습니다. 프론트맨이라는 이병헌의 연기는 괜찮았습니다. 시즌1의 오일남처럼 이번엔 이병헌이 오영일이란 가명으로 직접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서 이정재와 함께 게임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병헌이 맡은 캐릭터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이정재가 이병헌이랑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될 텐데 그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죠. 근데 두 번째 5인 1조 게임에서 이병헌이 팽이치기를 일부러 망치는 것과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욕하며 화를 내는 모습이 한국식 코미디 같았던 건 좀 깼습니다. 왜 일부러 망쳤던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이병헌이 맡은 역은 총 쏘는 것까지 죄다 왼손잡이인데 팽이치기 실패할 땐 오른손만 쓰다가 마지막에 성공할 땐 왼손을 쓴 것까지 전 다 봤거든요. 이병헌이 실제로 왼손잡이 아닐 겁니다. 달콤한 인생만 봐도 오른손으로 총 잘만 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감독이 상징성 주려고 프론트맨을 왼손잡이로 설정한 게 분명합니다. 이병헌의 동생으로 나오는 경찰 위아준의 경우 초반에만 이정재를 만나게 되는 부분에서만 비중이 있었는데 중후반부턴 그냥 무슨 표류기 다큐를 찍는 수준으로 간간히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하하, 위아준은 이정재가 고용한 용병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정재가 납치된 오징어 게임이 개최되는 장소의 섬을 찾으러 다니는데 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녀가 이번 시즌2에서도 또 나오는데 이번엔 가면을 쓰고 핑크 복장을 한 병장 역할입니다. 맨 처음엔 이 북한녀도 오징어 게임 참가자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탈락한 참가자들을 쏴주기는 게임 진행요원이라는 반전을 줬습니다. 근데 이 북한녀 캐릭터도 가만 생각해보면 그닥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아예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캐릭터죠. 이 여자가 내년 시즌3에서 주인공 일행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넣어선 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녀 얘기하니 말인데 시즌1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왜 자꾸 병정들 중에 누가 탈락자를 죽이지 않고 부상만 입힌 후 화장시키지 않고 몰래 빼돌리고 장기를 빼내 비싸게 파는 밀수 비즈니스 스토리를 집어넣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북한녀는 그런 장기 밀수를 막겠다고 탈락자들 확인 사살을 자꾸 해대니까 분노한 밀수꾼 병정들이 처음엔 경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그 북한녀를 몰래 덮쳐 위협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저러면 그 북한녀가 착해지나요? 어차피 탈락자를 쏴주기는 살인자에 불과할 뿐인데. 자, 다음으로 스토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질 테니 장황하게 설명은 못하겠고 전 이해가 정말 안 가는 게 마지막 에피소드였던 실화였습니다. 시즌2에서의 오징어 게임 진행 방식은 시즌1과 달리 게임 한 판 마칠 때마다 살아남은 참가자들끼리 투표를 해서 게임을 계속 진행하거나 아니면 끝내서 상금 나눠가지고 나갈지를 결정짓습니다. 게임 진행 계속하는 걸 찬성하는 참가자는 O팀으로 가고 이만 끝내자는 참가자는 X팀으로 가죠. 그때마다 이정재는 모두 다 살아남아야 한다며 빨리 끝내고 나가자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정재가 7화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세 번째 게임이 끝나고 나서 100명의 생존자들이 게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했는데 50대 50으로 비겨 다음날 재투표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화장실에서 O팀과 X팀 사이에서 싸움이 나서 5명이 죽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X팀 참가자는 2명 죽고 O팀은 3명이 죽어 재투표를 하게 되면 X팀이 한 표 차이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O팀은 어떻게 해서든지 게임을 더 진행하기 위해 참가자 숙소에 불이 꺼지는 순간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재는 시즌1에서도 그걸 체험했기에 당연히 그걸 눈치챘습니다. 문제는 이정재가 그 틈을 노려 병정들의 총을 빼앗아 게임을 파토내고 반란을 일으키자는 웃기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하하, 이러면 상금 타고 나가는 건 완전 나가리 되는 거고 목숨만 잃는 겁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정재 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정재의 의견에 순순히 동조해줄 리가 없습니다. X팀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옵션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잘만 하면 투표로 이겨서 돈 받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확실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진짜 빌런은 이정재라고 하는 거죠. 게임 참가자들 목숨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복수만 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정재였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전 침구류 같은 걸로 요새화시켜 철통방어전을 하던가 아님 이병헌의 제안대로 O팀을 선제 공격해서 그들 숫자를 최대한 줄여버리던가 했어야 했습니다. 또 병정으로부터 총을 탈취한 뒤 저였다면 불 꺼졌을 때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한 X팀 가담자들을 주저도 안 하고 다 서지겼을 겁니다. 걔네들은 돈에 환장한 나머지 인간이길 거부했으니까요. 그런 걔네들 목숨을 살려준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둬야만 설령 반란을 실패해서 자신이 죽더라도 남은 X팀이 투표소에서 이겨 게임을 중단시키기에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암튼 이정재가 갑자기 본부로 쳐들어가 프론트맨을 잡겠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이상한 선택이었고 그걸 주변 사람들이 상금과 목숨을 날려버리며 순순히 따른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암튼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졸작은 아닙니다. 괜찮았습니다. 드라마 때깔은 좋습니다. 배우들 연기도 괜찮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그랬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파트를 둘로 나눠버린 것 때문에 초반 빌드업만 하다 보니 뭔가 제대로 마무리 지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시즌3가 남은 궁금증과 떡밥을 제대로 수습을 하고 생존 캐릭터들의 활약상을 개연성 있게 충분히 다룬다면 시즌2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재평가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두고 봐야죠. 제가 듣기론 시즌2와 3를 동시에 촬영해서 마쳤다니까 긴급 스토리 수정은 없을 겁니다. 대대적인 재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사실 시즌1도 구멍이 많은 드라마였습니다. 까놓고 말해 이정재가 시즌1에서 오징어 게임 우승할 자격이 충분히 있었냐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든 돈을 탕진하며 경마 도박이나 해대는 대책 없는 사람이었고 육체 능력이 뛰어나던가 아님 지능이 뛰어나던지 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해직된 전 쌍용차 노동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경기 참가했을 때도 맨 처음 게임이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알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사살당했을 겁니다. 이정재 자력으로 통과 한 건 달거나 게임할 때 우산 모양으로 잘라낸 거 그거 하나랑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 많이 해봤던 오징어 게임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우승한 건 운이 로또 당첨 수준으로 너무 억세게 좋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똑똑한 오징어 게임을 진행하는 거대 조직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하, 근데 드라마니까 그러려니 해주는 거죠 뭐. 하하. 저라면 오징어 게임 시즌2 스토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일단 탑이랑 무속년은 무조건 빼버릴 겁니다. 그 대신 전재준을 트랜스젠더가 아닌 악당 캐릭터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시즌2 전체 내용의 대부분을 게임 밖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로 다룰 겁니다. 이정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엄청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것저것 지식을 쌓고 투자를 해서 부를 더욱 축적하고 매일 꼬박꼬박 맹훈련을 하면서 격투와 사격수를 익히는 모습을 그려낼 겁니다. 시즌2 최종 보스로는 공유로하고 이정재와 1대1 러시안 룰렛 대결을 하는 걸 마지막 에피소드에 넣을 겁니다. 공유와 이병헌에 대한 과거 사연 스토리도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다룰 겁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캐릭터들이 어떤 계기로 참가하게 되는지도 시즌2 내내 다 다루면서 마지막에 참가하게 되는 걸로 마무리. 이게 제가 오징어 게임 제작자였으면 선택했을 스토리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스토리만이 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